네, 우리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34쪽의 문법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9번.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1번에 영어로 한번 my aunt 읽어볼까요? 시작. My aunt did remember meeting her at the party. 네, 여기에서는 영작이기 때문에 시제도 살짝 보시고 과거 시제인 거 보시고 remember ing 짝꿍 네, 만난 거 과거 사실이니까 잘 되어 있죠. 뒤에 전치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영어로 읽어볼게요. 시작. It took me 4 Years to write my first book. 네, 여기서 시간이 걸려요. takes가 과거 시제를 바꿔서 걸렸다 했고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내가 40년이 걸렸어 해주시고 여기는 부사 적용법. 그 다음에 나의 첫 번째 책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그렇게 지금은 질문하실 분이 많을 것 같지 않지만 보통 우리 번째라고 할 때는 앞에다가 더를 써가지고 the first 이렇게 짝꿍이 많이 되죠. 그런데 이 경우는 소유격하고 이 더하고 함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소유격 대신 더를 사용하든 소유격 사용하든 하나만 써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더를 썼다 그러면 the first book of 네, 맞습니다. mine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세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A strong wind Blew my umbrella inside out as I was walking home from school. 네, 여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던 부분인데 a strong wind, 강한 바람이 blue라고 됐습니다. 원래는 blow인데요. blow가 이제 불다 이렇게 돼서 자동사로도 쓸 수 있고 타동사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바람이 불었어 하면 자동사로 쓰는 거고 지금처럼 타동사로 썼으면 그거를 날려버리다 라고 목적어를 넣어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blew 됐으면은 이건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 강한 바람이 날려버렸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my umbrella. 그래서 내 우산을 날려버렸어까지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조금 그냥 혼동되는 것이 이런 거 중간에 inside, out. 아, 얘는 품사가 뭘까?인데요. 우리 inside 또는 outside 이런 애들 있죠. inside, outside. 얘네들은 전치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그리고 아주 가끔은 명사 자리에 쓰이기도 합니다. 원래 보통은 전치사 또는 부사 이렇게 그래서 내부, 뭐 외부 이런 표현을 할 때 inside는 내부, outside는 바깥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뒤에 out이라는 부사가 하나 더 붙었어요. 그러면 inside는 안쪽의 이런 말이고 out은 밖의 이렇게 되니까 충돌하죠. 안이 밖으로 되도록 즉 뒤집어졌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뒤집힌 동사는 아니고요. 뒤집힌 또는 뒤집혀진 이렇게 해서 이 문장 전체에서 얘는 수식어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붙어 있는 as는 부사절 접속사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부사절. 그래서 여기는 뭐 시간 이렇게 시간을 표현하는 부사절 접속사이고요. 물론 여기에 원어민이라면 while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썼을 거예요. 왜냐면 while은 그거 하던 도중에 이런 의미라서 as는 비슷한 시간에 일어났다 그 정도의 의미인 거고 정확하게는 뭐뭐 하던 도중에는 while이 보다 정확한 접속사입니다. 하지만 as도 괜찮아요. 자, while이라고 써야 되는 이유가 원래는 여기 진행 썼잖아요. 그래서 진행시 썼을 때는 보통 원어민들은 while을 쓰는 거고요. 또 지금처럼 문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 walk는 자동사를 진행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고 그 다음에 home, from school인데 home은 지금 부사로 썼죠.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우리 집 이렇게 할 때는 to my house 이런 식으로 전치사를 쓸 거면 뒤에 명사 house까지 가시는 거고 home은 집으로라고 할 때 to home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오던 도중에 우산을 뒤집어 버렸어. 그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조금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가 복잡하게 생겼는데 따지고 보면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읽어보거나 하면은 뭐 이렇게 길어입니다. 자, 우선 얘는 우리말도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우리말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끝까지 생존하는 생물은 가장 강한 생물도 가장 지적인 생물도 아니고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가능한 생물. 네, 그러면 여기 우리말 문장에서 주어는 뭐예요? 주어. 네, 끝까지 생존하는 생물. 그다음
한국어 문법으로 좀 이상한데 이거 영어 문장으로 봤을 때 보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보어. 네. 생물이다인데 여기 수식에 변화에 잘 반응하는 생물이다. 요 정도의 의미가 됐겠죠. 즉, 끝까지 살아남는 거는 변화에 잘 반응하는 애야인 거고 중간에 끼어있는 가장 강한 애 또는 가장 지적인 애 요거는 문장의 주요 성분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어에 보면 주어 자리에 생물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is로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능성은 두 가지겠어요. 첫 번째는 강조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일 수 있어요? 네,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강조일 수도 있고 진주어일 수도 있고. 자, 그럼 그런 생각 가지고 여기 영어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He is not the Strongest of the species, or the most intelligent, or the one most responsive to change that survives to the end. 네, 자, 여기 it이 있으니까 그러면 뭐 하는 it인가 보려고 뒤에 얼른 짝꿍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가는데 읽으면서 보니까 not도 있었고요. nor도 있었고 or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that 이렇게 살아남았죠. 이렇게 that. 자, 그리고 that 뒤에 구조를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 끊으면 여기서 이렇게 끊으시거든요. to 앞에서. to change 앞에서 끊어서 요거를 진주어인가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전에 보니까 계셨었어요. 근데 요거 아니고 아닌 이유는 여기에 responsive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요게 토익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인데 요게 반응하는 이런 형용사예요. 반응하는. 토익에 이게 왜 나오냐? 생긴 게 responsible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네. responsible. 얘는 책임이 있는 이거고요. responsive는 반응을 하는, 그러니까 response를 하는 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반응을 한다고 할 때는 뭐뭐에 반응을 하다. 이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뒤에 뭐뭐에라고 전치사 to를 붙여줘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to는 생긴 거는 to 부정사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change라는 게 동사도 가능하고 명사도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작으로 다행히 주어져 있기 때문에 변화가 주어가 아니잖아요. 변화하는 거 주어 아니죠. 그래서 참고하실 것은 responsive 뒤에 to는 전치사라는 거, 그리고 change가 지금은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사용됐다는 것까지도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that 이하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 뒤에 survives to the end, survive 동사를 썼죠. 네, 그럼 이 that은 뭐 하는 that일까요? 관계대명사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관계대명사 아닙니다. 관계대명사 하면은 이렇게 수식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생존하는 변화, 살아남는 변화 이렇게 돼버리니까 관계대명사도 아닙니다. 그럼 얘는 뭐다? 그렇죠. 맞아요. 강조. 강조에서 survive가 동사 역할인 거고요. 뒤에 전체적으로 to the end에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it부터 that 사이에 굉장히 길게 이 세 줄에 걸쳐서 들어간 부분이 survive에 무슨 역할을 해야겠다? 주어 역할을 해야 되겠다가 되겠죠. 그러면 주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변화에 잘 뭐하는? 반응하는 여기에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보면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렇게 구조가 돼야 돼요. 자, 그럼 우선 여기서 이거 아니고 저거야 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흔히 사용하는 표현은 not A, but B. 이게 가장 많이 쓰는 거라서 A가 아니라 B야 이런 구조죠.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넣었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서 둘 다 아닌 거니까 일단 아닌 걸 빼버리시고 not A 했으면 뒤에 짝꿍이 but B가 나와야 되겠죠. 즉 여기에 not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럼 이게 아니야 라 그랬죠. 내용을 보니까 the strongest of the species. 가장 강한 거가 아니야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뭐다? 가장 잘 반응하는 A야 라고 했을 때 여기 or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not A but B의 구조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not A but B의 짝꿍이 맞지 않았다. 요게 가장 큰 뼈대의 출제 포인트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다른 포인트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머리 아프게. 자, 여기서 이제 부정을 한번 했어요. 아니야 라고 했고, 뭐뭐도 아니야 라고 할 때 nor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요 A 자리에 not A but B 크게 되어 있고요. 요 A 속에 또다시 이번에는 C를 쓸게요. 요 A를 또 나눈다면 C도 아니고 D도 아니야. 요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C도 아니고 D도 아니야. 그럼 요 사이에 접속사를 뭘 써야 될까요? 했을 때 not A, 자, 요건 둘 다 괜찮은데 not A
or B 괜찮습니다. not A or B 괜찮고요. 아니면 강조를 하기 위해서 not A nor B도 괜찮습니다. 둘 다 괜찮아요. 지금 뒤에 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명사 두 개만 갖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not A or B. 그럼 A나 B가 아니야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맥락상 둘 다 아니야 여기잖아요. 둘 다 아니야기 때문에 이 or에다가 부정의 의미를 넣어서 nor라고 쓰는 거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A, B 뭐 그런 자리에 명사가 사실은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한 그런 종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A절에 the strongest of the species에서 species가 종이라는 단어죠. 종속, 과목, 관계 할 때 종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식물의 종, 동물의 종 얘는 단수, 복수 형태가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종들 중에서라고 해서 여기는 이 오브는 출처를 표현하는 거예요. 최상급 뒤에 출처 아시겠죠? 요거 중에서 가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최상급을 만들었다는 거는 strong이라는 아이가 형용사로 쓰였다 이거죠. 형용사인데 최상급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앞에 더가 있고 최상급이 된 거는 뒤에 뭐가 있음을 가정할 때 명사가 있음을 가정할 때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the strongest species of all these species 이게 원래 표현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species 중복되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여 쓰지 않고 앞에 거는 형용사만으로 대신해 줍니다. 다시 한번 the strongest species of all the species가 원래 표현이지만 겹치니까 빼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도 nor 뒤에도 the most intelligent에서 intelligent가 품사가 형용사고요. the most가 최상급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역시나 여기도 the most intelligent species of all the species 줄인 거고 이 뒤에도 마찬가지로 the one most responsive 여기 있잖아요. 여기는 잘 보시면 the one이죠. the one 맞아요. the one이 하나예요. 어떤 하나 괜찮으세요? the one 그 다음에 이렇게 끊어서 one을 뒤에서 수식하고 있어요. 누가? responsive가 형용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변화에 반응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때는 여기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most가 수식해주고 있는 거죠. 가장 반응을 잘하는 하나 이렇게. 그래서 이 문장에서 강조를 빼버리고 남는 가장 중요한 주어를 찾으세요. 그러면 the one을 남겨두셔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most 앞에는 왜 더를 안 쓰나요? 그거 이제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고 여기 쓰지 않는 이유. 자, 최상급 앞에 더를 쓰는 거는 그런 명사 이렇게 말하려고 더를 붙이는 거죠. 근데 얘는 여기 앞에 명사가 있는 거고 얘는 원래 이 most가 없어도 더를 쓸 자리가 아니죠. 그냥 형용사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the most가 아니라 그냥 most responsive 이 상태가 맞는 거예요. 가장 잘 반응하는 거에서 주어가 the one, 동사가 survive 뒤에 s까지 붙어있는 단수 주어 이렇게. 네, 그래서 요 네 번째가 복잡해 보였지만 나래의 법비를 알고 접근하시면 그래도 답은 찾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다음에 20번. 오늘 우리 서울시 문제 풀이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근데 국가직, 지방직은 그래도 여러분이 막 화는 나지 않을 거예요. 문제 풀 때 그냥 어쩌다가 모르겠는 게 있고 웬만하면 조금 알기는 하겠다 이런 느낌이었을 텐데 서울시 가면 약간 화나는 문제도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모두가 서울시를 보는 건 아니지만 공부해보는 것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오늘 거기까지 해보려고 해요. 자, 20번에 1번 저시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Jessica is much careless person who makes little effort to improve her knowledge. 네, Jessica is 입니다 해놓고요. A much careless person까지 일단 가셔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까지 읽을 때 여러분 어색하셨어요? 어색하지 않으셨어요? 네, 어색했죠. 어디가? 네, much가 불가능했죠. 어떻게 되나요? 그냥 편안하게 네, very를 해야 됩니다. 이유는 careless가 부주의한, 신경을 쓰지 않는 이런 표현인데요. 원급이죠. 형용사의 원급이니까 much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뒤에 who는 이렇게 수식. 자, 앞에 어차피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당연히 who 괜찮고요. 단수니까 makes. 그다음에 makes little effort라고 했을 때 원래 make an effort 이런 게 노력을 하다라는 표현인데 little니까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아.
성실하지 않아, 노력을 하지 않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투부정사가 붙은 거는 little하고 앞에 있는 little effort에서 effort라는 게 노력은 추상명사죠. 그래서 그 내용을 밝히기 위해서 뒤에 투부정사 동격으로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무슨 노력인가요? 지식을 향상시키려는 노력, 요렇게. 그래서 자기 개발하려는 거 전혀 노력하지 않는 그런 애야. 요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But he will come or not is not certain. 자, 선택지 2번은 잘못된 문장이거든요. 근데 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이유? 네, 맞아요. 자, 우리 독해하다 보면 벗으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 벗은 주어 동사이고 또 주어 동사가 있을 때 이걸 뒤집어 주려고 but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고 때로는 이제 여기 마침표를 찍어서 여기 대문자 처리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랬으면 여기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앞에 뭐가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처럼 대뜸 벗으로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절과 절 그리고 원래는 연결해주는 접속사인 but 이렇게 쓰는 거지만 때로는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문장으로 독립시키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독해에서. 이런 게 뭐가 있냐면 주어 동사 했을 때 여기에 for 사용하는 거 있죠. 그럼 이 for는 무슨 뜻이에요? 이유를 표현하는 거예요. because보다는 인과 관계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유를 표현할 때 근데 이것도 독해하실 때 보면은 대문자로 바꿔주는 경우가 있어요. 마침표 찍고 그러면 이거 왜 문장인데? 그때는 원래는 하나였는데 이 뒤에 내용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나누어 쓴 것 뿐이거든요. 자, 그럴 때만 가능하지 얘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쭉 보시면 이만큼이 주어예요. 그가 올 것인지 말 것인지는 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여기를 뭐로 바꾼다? whether로 바꿔주셔야 돼요. whether he will come or not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뒤에 or not이 있죠. or not이 있으니까 보다 확실하게 이제 whether로 바꿔준 건데 만약에 or not이 있으면 뭐 when이 들어갈 수도 있고 where가 올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접속사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또 안 될까요? 네, if도 올 수가 없습니다. if가 올 수 없는 이유는 지금 문장을 시작하는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if를 쓸 수가 없고요. 그럴 때는 it is not certain 해서 가주어 써주시고 뒤에 if he will come or not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때는 if를 하더라도 명사절이니까 미리 쓰는 게 상관없겠어요.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The police demanded that he not leave the country for the time being. The police demanded, 경찰이 요구했습니다. That, 그러면 demand를 보고 혹시나 뒤에 should 생략은 아닐까? 일단 긴장해 보셔야 되겠죠. 셀 보니까 주어가, 뒷자리 주어가 she, 동사가 not leave, not 동사 원형 그랬어요. not 동사 원형은 여기 조동사인 should가 생략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떠나서는 안 된다, 국가를 이렇게 끊고요. For the time being 이라는 표현은 뭐 한동안은 그 당시에는 그 정도의 뜻이에요. 한동안은 또는 그 당시에는. 됐죠? 그래서 for the time being 한동안 또는 당시에는 해서 국가 떠나면 안 된다, 즉 떠나지 말라라는 내용. 그래서 should 생략. 그럼 3번 맞는 문장이죠. 그 다음 4번 읽어볼게요. 시작. The more a hotel is expensive, the better its service is. 네. 자, the more a hotel, the more에서 하나 끊고 a hotel 이렇게 가야 되죠. 왜냐면 한정사가 있으니까 연결돼서 더 많은 호텔 이거 아니죠. 그래서 주어가 호텔입니다. 값비싼 이미 비교급이 있는데 여기다가 더 비교급 했으니까 안 되죠. 자, expensive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expensive 해서 끝나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뒤에 두면 안 되고요. 얘도 그러니까 이 비교급이 된 아이가 앞으로 튀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the more expensive a hotel is 이렇게. 뒤에는 the better에서 better 주어가 its service가 주어, is가 동사, 보어가 원래는 네 good이었겠죠. good인데 더비 형태이기 때문에 the better로 바뀌어서 네 뒤에는 괜찮습니다. 35쪽.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As the old saying goes, you are what you eat. 네, 거기서 이제 끝나는데 더 이상 안 읽어도 되죠? 답이 나와버렸어요.
자, as가 딱 읽는 순간 그래 머릿속에 여러 가지 떠오르죠. 전치사, 접속사, 그리고 의미까지 세 가지 생각을 할 텐데 the old saying에서 일단 주어, go가 동사. 뭐 때문에? 자, saying은 말하다인데 이렇게 되면은 격언, 속담 요 정도의 표현이거든요. 명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오래된 격언, 오래된 속담 그랬으면 go 수일치가 불가능하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사용하냐면 goes 라고 하거나 아니면 과거 시제로 went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의미상 그냥 속담에 따르면 이건데 요 시제는 뒤에 시제랑 거의 맞춰서 그냥 써주는 편입니다. 속담에 따르면 이라고 할 때 그래서 일단 여기 고가 잘못됐다 이렇게 가두셔야 되고요. 뒤에는 요즘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여러분이 먹는 거가 여러분을 만들다. 여러분의 신체는 지난 100일간 먹은 것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바로 그 얘기예요. You are 보호 자리에 what you eat. 너가 먹은 것이 너야 라는 말이 있다. The food you eat. 그래서 사실 여기 선택지 2번을 보면 obvious affect your body's performance에서 뭘 물어본 거겠어요? affect가 영향을 미치다인가를 하나 판단하시고 이 obvious라는 형용사가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나를 보는 건데요. 형용사가 있으려면 앞이나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없어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수식 the foods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들의 종류가 이게 주어죠. 그럼 동사가 영향을 미치다 이렇게 왔으면 obviously 명백하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몸의 수행, 신체의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가볍게 볼게요. They may also influence. 자, 또한 영향을 미친다. 무엇에? 어떻게 너의 뇌가 다루다 업무를, 즉 뇌가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만약에 당신의 뇌가 업무를 handle well, 잘 다룬다면, 잘 처리한다면 you think more clearly. 보다 분명하게, 보다 선명하게 생각을 하고 you are more emotionally 해서 비동사의 보어는 여기 보다 더 감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stable. 그렇죠. 안정적인 상태가 된다. The right food. 이때 right은 올바른도 나쁘지 않지만요. 제대로 된 건강한 적합한 요 정도. 그래서 제대로 된 음식은 도와줘요. help you being concentrated인데 자, help 뒤에 ing를 썼다. 그렇죠. 그러면은 막다인데 뒤에 이 앞에 캔낫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너로 하여금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너가 집중하는 거지 집중 당하는 게 아닌데 여기 보면 being pp라고 해서 수동태까지 써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잘 바꾸면 can help you to concentrate 이렇게 능동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너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자, concentrate는 자동사입니다. 그죠? 자동사. 그래서 우리 저번 수요일에 했었는데 만약에 목적어 쓸 거면은 on 쓰고 삐리리에서 focus on, concentrate on 이렇게 같은 아이들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 쉼표가 찍혀 있어요. 쉼표가 있으면 얘가 무엇 때문에 찍힌 쉼표인가를 약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 밑에도 보니까 쉼표가 또 있고요. 그 아래도 또 쉼표가 있고 뭐가 이어져 있다? and. 그러니까 A, B, and C 이런 구조, 즉 병렬, 병치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선택지 4번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개를 할 때 사실은 뒤에서부터 보는 게 보다 편안한 것이 왜? and 뒤에니까 여기에 있는 모양을 보고 앞에랑 똑같은 문법적 구조가 됐는가를 확인해 주는 게 더 편해서 그래요. prevent, 동사 원형인 거잖아요. 동사 원형이에요. 동사 원형. 그럼 and 앞에 여기 동사 원형. 여기 쉼표 또 있었네요. 그죠? reduce 앞에 쉼표 또 있었어. reduce도 동사 원형. sharpen도 동사 원형. 왜냐면 sharp가 날카로운인데 요거는 en 붙었으니까 동사가 됐죠. keep도 동사 원형. 자, 앞에 동사 원형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네,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can 뒤에 help 여기도 동사 원형 자리였고요. 또 하나는 여기 to 부정사가 왔잖아요. to 부정사에서도 to 최초의 한 번만 쓰고 동사 원형만 나열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동사 원형은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can 뒤의 자리인지 to 부정사의 자리인지는 해석을 하면서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keep you motivated. 자, keep 몇 형식으로 썼어요? 5형식으로 썼어요. 5형식. 자, 여기 뒤에
ing가 없는데, 네, ing가 없어도요. 이거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뭘 쓴 거예요? 형용사 사용한 거예요. 너로 하여금 동기가 유발된 상태를 유지시켜준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sharp는 날카롭게 하다, 기억을 날카롭게 해준다, 즉 기억 잘 나게 해주고, 세 번째는 너의 reaction time, 반응 시간을 speed, 빠르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네, 그래서 여기는 투부정사 뒤에 땅땅땅땅땅 이어주는 거로 보시면 돼요. and 뒤에 perhaps 부사 버려버리시고, 1부는 강조 부사니까 역시나 버려버리면 돼요. 그래서 prevent 하고 짝꿍 from까지 뇌의 노화를 막아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번. 자, 선택지 1번 읽어볼게요. 시작. The main reason I stopped smoking was that all my friends had already stopped smoking. 네, 네, 이제 보면은 많이 보이실 거예요. 첫 번째 reason이 보이죠. 주요한 이유는 그랬으면 사실 이 뒤에는 대시 있을 수도 있고 the reason why가 있을 수도 있어요. 차이. 자, 편히 공부하신 분들은 동격, 그 reason하고 대시 동격이라서 관계 부사 대 생략할 수 있으면 뭐 이렇게도 공부하시겠지만 우리 공시는 그건 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뒤에 완전한가 불완전한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내가 멈췄어. stop ing까지 요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흡연을 멈춘 주요한 이유는 그랬으면 대시에 y예요. y가 들어가겠죠. 즉 여기에 대시를 썼다라면 뒤에 불완전한 i가 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완전하기 때문에 y. 그래서 관계 부사. 괜찮으세요? 여기다가 지금 동격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동격이라고 할 땐 똑같은 건데 이유가 담배 피기를 멈췄다는 이유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담배 피기를 멈춘 이유, 수식의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얘는 동격의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수식해주는 관계 부사를 쓰셔야 돼요. 자, 주어는 reason, 동사는 was고요. 보어 자리에 대절이 들어가겠네요. 자, 그러면 보어 자리에 대시니까 무슨 절이 와야겠어요? 네, 명사절, 완전절이 와야 되겠죠. 완전절. 거기서 주어는 all my friends, 친구들이 had pp. 그래서 시제, 이미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 다음에 stop ing. 네, 친구들이 이미 다 끊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1번 괜찮습니다. 스모크 타동사도 물론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담배를 피다 여기서 smoke만 써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굳이 smoke a cigarette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두 번째 읽어볼게요. That 시작. The husband understand a wife does not mean they are necessarily competent. 네. 자, that으로 시작을 했어요. that 해놓고 주어, 동사, 목적어, 또 동사 이랬으니까 이렇게 끊어서 앞에 있는 that이 무슨 역할을 하겠다? 전체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겠구나. 네, 즉 명사절, 완전절이 왔는가 봤더니 그런 것 같아. 남편이 아내를 이해한다라는 것 이렇게 그죠? 내용상 의문이라면 whether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 가보는 거예요, 그죠? 남편이 아내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자 명사절 주어니까 단수 처리 does not mean 의미하지 않아 해주시고 mean의 목적어 자리에 대절 또 생략. 그럼 대절에서 주어는 they are 보어는 comparable. comparable은 어휘로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comparable. 양립할 수 있는, 즉 사이 좋은 이런 표현이에요. 호환 가능한 요건 이과에서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necessarily 반드시 꼭 이렇게인데 앞에 not하고 만나면 꼭 사이가 좋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한다고 해서 꼭 사이가 좋다는 뜻은 아니야.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comparable 형용사니까 앞에서 뭐가 수식? 부사가 수식까지 챙기면 문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comparable 단어까지 챙겨주시면서 맞는 문장 해주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The package having wrong addresses which is in late and damaged. 네, 우리 기본서에서도 봤던 문장이죠. 주어는 package, 동사는 도달하다, reach는 타동사니까 목적어, 그 사람에게 도착했어 이고요. 뒤에 여기는 수식하는 아이인데 한국에서는 얘를 유사보어라고 부릅니다. 근데 굳이 몰라도 괜찮은데요.
예전에 우리 공시에서 가끔 물어보기도 했고. 자, 여기서 late은 사실 그냥 크게 고민 안 해도 돼요. 왜요? 늦은도 괜찮고 늦게도 괜찮으니까 그냥 수식하는 아이 괜찮아요. damage는 우리는 부사로 배운 적이 없고 형용사, 수동의 형용사라는 걸 알고 있어요. 손상된 이겁니다. 손상된. 그럼 뭐냐면 완전하게 문장이 다 왔어요. 보통은 1형식이나 2형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하게 오고 갑자기 형용사가 땅 튀어나와요. 또는 형용사에 해당하는 ing나 pp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가끔씩은 명사가 튀어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럼 아니 완전한데 갑자기 왜 형용사나 명사지? 이랬을 때 이 뒤에 나온 형용사나 명사가 사실은 거기에 있는 주어의 최종적인 상태를 설명한다면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에서만 보어 비슷하네. 보어라는 거는 앞에 있는 주어 설명하는 거라서 유사 보어 이렇게 부르는 그런 특이한 문법입니다. 근데 여기는 late and damage까지 가지 않아도 이미 여기서 틀린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는 살짝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유사 보어는 예전에 나왔던 시험 문제 포인트고요. 자, 패키지, 소포, 포장 이런 표현이잖아요. 얘들은 주소가 쓰여. 그렇죠. 지금 having pp를 쓴 거는 도달한 것보다 옛날 시제 표현은 좋아요. having pp는 좋은데 능동으로 써서 안 돼요. 그럼 having been addressed라고 해야만 수동 표현이 가능한 거고요. 또 잘못된 게 물론 이제 wrong이 보통은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회화에서는 부사로 쓰기도 하지만 엄밀하게는 wrongly라고 해서 부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바꿔주셔야 돼요. 네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She wants her husband to buy 2 dozen of eggs on his way home. 네, want를 몇 형식으로 썼다? 5형식. 그리고 여기서 2 dozen 했는데 dozen은 한국 사람들은 12개라고 말하고 미국 사람들은 보통 10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전에서 첫 번째 뜻이 10개고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10여 개, 10개 정도라는 뜻인데 10개에서 12개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20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20개라는 건 확실한 단위죠. 확실한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s가 안 붙는 게 맞는 표현인 거고요. 계란으로 된 거, 그 다음에 on his way home 했을 때 on 소유격 way 하는 도중에 라는 뜻이에요. 도중에. 그래서 이거는 어휘, 생활영어 이런 문제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뭐 어디로 했을 때 목적지는 to 뒤에 명사인데 home은 부사기 때문에 to home 이렇게 사용하지 않은 것 뿐이죠. 그 다음 36조. 네, China's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China's imports of Russian oil skyrocketed by 36%. in 2000. 네. China's imports, 중국의 수입이라고 했는데 S가 붙었네요. 잘 모르면 넘어가도 괜찮아요. Of Russian oil, 이렇게. 그래서 러시아산 기름의 중국의 수입들은 했는데 여기서는 다행히 과거 시제예요. 그래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자, skyrocketed, sky 하늘 로켓 쏘아 올리다잖아요. 즉 뭐하다? 수직 상승하다라는 뜻입니다. 시험에 이렇게 가끔 이거 뭐지? 하는 애가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우리 자동사, 타동사 할 때 의미를 알려드렸던 거예요. 올라가다 내려가야다. 그죠? 올라가다 내려가다는 무슨 동사? 자동사. 주어가 올라가다 내려가다는 자동사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이랬으니까 그냥 자동사 처리하시는 거고 이렇게 끊고 이 by는 편차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수동태 뒤에 by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동사, 편차. 36%라는 뜻이고 우리 공시엔 틀리게 나온 적 없는데요. percent라는 단어는 앞에 여기 복수가 있어도 s 붙이지 않아요. 항상 percent라고 씁니다. 그리고 2014년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 시제가 skyrocketed라고 과거 시제로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in이 표현하는 것이 지금 과거이기 때문에 동사 과거 시제.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Reading has long been tied to improve memory among humans. 네. 시험 보실 때 가장 많이 오답이 나왔던 게 요 2번으로 오답을 많이 고르셨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sleeping, 잠을 자는 것은 has long been tied. 그러니까 현재 완료. 이 중간에 껴있는 long은 오랫동안이라는 부사니까 빼버리시면 되고요. tied를 보는 거죠. tied. 그러니까 자, tie가 묵다인데 수동태로 쓰였잖아요. 지금 BPP니까 묶여왔다, 즉 관련되어 왔다, 연루되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묶인, 관루된, 연루된 이 정도의 표현이라면 요게 to가 있을 때 이제 해석을 해봐야 돼요. 왜? 배운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to 부정사라면 위하여. 그죠? 위하여. 뭐뭐에 라고 할 거면 전치사. 그죠? 전치사일 때는 뭐뭐에.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해봤을 때 뭐뭐 하기 위하여 묶여왔다 라고 하면 to 부정사가 맞을 거고요. 뭐뭐에 묶였다, 무엇무엇에 연루되었다 이런 의미라면 전치사에 쓰임이 맞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서 하는 거지 이거를 그때 막 이런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까지 외워야 됩니까? 아니 안 외워도 돼요. 개념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근데 개념 이해를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향상시키다 기억을 among humans, 인간들 사이에서 즉 사람에게 있어서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거라고 했는데 자, 잠을 자는 것은 오랫동안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묶여왔다? 우리말 돼요? 그럼 말은 불가능하잖아요. 의미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잠자는 거랑 기억력이 어떻다? 관계가 돼 있다. 그렇죠? 연관되어 있다. 이게 내용이 맞는 거예요. 묶여 있어 해놓고 뭐뭐에 묶여 있어 전치사가 맞기 때문에 improve를 뭐로 바꿔야 돼요? improving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Last night she nearly escaped from running over by a car. 네, 우선 시제 먼저 보이네요. 지난밤 했으니까 과거 시제 있고요. 자, nearly는 거의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죠. 이때는. 그러니까 원래 뜻은 거의가 맞긴 하지만 조금 더 엄밀하게는 어떤 우리말이 좋습니까? 가까스로. 가까스로 피했어 라고 했고요. 뒤에 from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escape 자도 되고 타도 되고 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뒤에 보니까 run over 라는 표현이 차로 치다. 능동이죠. 차로 치다. 있는데 위에 그냥 달려가 버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고를 냈다인가 봤더니 뒤에 차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얘는 차에 의하여 치일 뻔했다니까 수동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being 그렇죠. run, being run over 이렇게 하시는 거고 여기 by a car에서 지금은 어가 있는 게 맞아요. 차를 타고 가다. 그래서 차를 타고 할 때는 그냥 by car가 맞지만 지금은 어가 맞습니다. 왜 그 차이가 나죠? 교통수단, 뭐뭐를 이용하여라고 할 때는 어떤 시스템, 체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냥 by car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수동태의 의미상조를 표현하는 거니까 on, 더, 소유격 이런 표현을 해주셔야죠. 그런 차이가 있어서 여기 by a car 요거는 괜찮습니다. 교통수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The failure is Reminiscent of the problem surrounded the causes of the fatal spatial disasters. 네. The failure, 실패했어요. 실패, 가산, 불가산? 원래는 불가산인데 실패한 사람은 가산이 될 수도 있다. 근데 다행히 S가 없어서 괜찮았어요. 실패는 이다. reminiscent는 기억나게 하는, 즉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그 정도의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좀 좋아요. 그러니까 빛을 비추어서 과거가 떠오르게 하다 이건데 그냥 생각나는. 됐죠? 자, 그러면 실패는 떠오르게 한다. 그럼 떠오르는 대상을 표현해야 되니까 of를 사용한 겁니다. 이런 거는요. 비슷하게 우리 be aware of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것도 뭐뭐에 관하여 깨닫다라고 해석하잖아요. 대상 표현할 때 of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실패는 연상시킨다, 떠오르게 한다. 무엇을? problems, 문제들을 떠오르게 한다까지 해서 이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 surrounded가 나왔으면 지금 동사가 나올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뒤에 the causes, 원인들, 무엇에? The fatal space shuttle disasters, 치명적인, 즉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우주 왕복
재난, 사고가 있었나 보죠. 그죠? 재난. 네, 원인을 둘러싼 문제. 요게 내용상 자연스러운 게 1번. 자, 내용상 그게 자연스럽다. 두 번째는 앞에 명사 problems가 있었어요. 그리고 surrounded 넘어서서 거짓이라고 또 명사가 있죠. 맞아요? 그럼 여기에 지금 수동으로 표현을 했으면 여기 명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펜이 반응이 느린데 surrounding 했을 때 surrounding 옆에다 써주세요 여러분. surrounding ing가 붙었을 때 surrounding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판단해야 될 것 보통은 s를 많이 붙여서 surroundings라고 하지만 surrounding이라고 했을 때 환경, 주변 환경 그렇게 쓰일 수가 있어요. 보통은 s를 붙입니다만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명사로 환경. 또 하나는 그냥 형용사. 자, 무슨 뜻일까요? 주변에. 그리고 단어의 원래 의미에 가깝게는 둘러싼 이렇게 형용사로 그냥 쓰입니다. 주변에 또는 둘러싼. 그 다음에 surrounding 그럼 얘가 분사나 동명사로 쓰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분사나 동명사. 자, 얘가 지금 ing가 되어 있으면 뒤에 명사를 데리고 와서 자, 동명사인 경우 이거를 둘러싸고 뭐뭐를 둘러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도 surrounding the causes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형용사일 수도 있고 명사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분사일 때 능동, 수동 그거는 뒤에 목적어를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surround가 타동사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요. 4번도 잘못된 겁니다. 37쪽. 4번. 4번의 첫 번째 거는 우리 영어로 바로 읽어볼게요. 시작. Despite searching for every job opening possible, could not find a suitable job. 네. despite 봤으니까 전치사가 맞나 보란 얘기죠. despite. despite search고요. search 뒤에 for가 있으면 찾는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search가 있으면 뭐예요? search. 자, search for는 찾음의 이유잖아요. search for라고 쓴 거는 찾는 이유. 그럼 search는 뭐냐고요? 그럼 찾다 이것도 찾다? 둘 다 찾다? 약간 차이는 있어요. 약간의 차이. 자, search for 뒤에는 찾고자 하는 물건, 목적,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search 뒤에는 방을 뒤져본다, 뭐 차를 뒤져본다, 이런 식으로. 찾아보는 공간, 뭐 사람을 search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약간 느낌은 다르겠죠. 그 사람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 거가 아니라 그 사람을 수색할 때는 search 뒤에 사람을 쓸 수도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search for every job opening에서 every 뒤에 단수명사를 쓴다인데 job opening은 공석 빈자리라고 해서 얘는 명사로 고착되어 버린 아이입니다. 이미 가산명사예요. 얘는 s를 붙여버릴 수도 있는 아이입니다. 공석 빈자리라고 할 때는. 이것도 역시나 토익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possible은 앞에 있는 job opening을 수식하는 형용사. 네, 그래서 가능한 모든 일자리들을 찾아보았지만 그래서 전치사 뒤에 searching이라고 해서 동명사 갖다 붙여준 거니까 명사 대신에 썼다? 괜찮아요. 그 다음 he could not find 발견할 수가 없었어. 무엇을? suitable job 제대로 된 자리, 적당한 자리라고 해서 네,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삼형식으로 find를 썼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The best way to find out if you can trust somebody is to trust that person. 네, the best way to find out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way 하고 to 부정사 했으니까 이거 뭐겠다? 동격이겠다. 그죠? 요거 하는 최고의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됐고요. find out이 같이 있어서 알아내다. 그러면 find out 뒤에 무슨 자리? 네, 목적어 자리. 자, 왜냐하면 목적어 자리에 지금 얘는 if라고 접속사가 하나 딱 그냥 보였지만 그래서 그냥 명사절이라는 거 우리 이미 알아요. 그런데 이 목적어 자리에 부사절이 들어가 있고, 그죠? if 부사절이 들어가 있고 또 다른 절이 목적어의 주요 뼈대가 되는 절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시겠죠? 잘하셨어요. 자, 여기서 if는 인지 아닌지라는 명사절. 너가 누군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최고의 방법은 주어가 way, 동사가 is 이렇게 되겠죠.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 썼네요.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한번 믿어봐야 알 수 있지. 그런 말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말도 읽어봐야 돼요. 우리말 시작. 인감성은 개인의 직접 체중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네, 여러분 그 살찌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방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래요. 지방이 맛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뭐 치즈를 좋아한다, 삼겹살을 좋아한다 이런 분은 지방 맛을 아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갑자기 집중이 부끄러워요. 자, 여기서 민감성은이고요. 이게 주어에 들어가겠죠. 동사가 영향을 미친다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음식을 먹는 거 그리고 체중 이렇게 돼야 되겠죠. 즉 주어 자리와 목적어 자리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영향을 주는지 영향을 받는 건지를 판단해야 돼요. 영어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Taste sensitivity is largely influenced by food intake and body weight of individuals. 네, taste sensitivity. 그래서 여기 테이스트가 맛, 미각 또는 취향 다 괜찮아요. sensitivity, sense가 이제 감각 요거니까 민감성, 느끼는 거, 감도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맛의 감도, 맛을 느끼는 것은 이런 표현이고요. 자, is largely influenced. 물론 influence 타동사니까 수동태로 만드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면은 영향을 그렇죠 받는다가 돼버리죠. 그래서 얘를 치워버리고 어떻게 해요? 현재 시제로 바꿔줄 겁니다. 그러면 sensitivity니까 influences 정도가 좋겠죠. 왜 현재를 바꾸냐면 진리, 과학적 사실이니까. largely 괜찮아요. 주로라는 뜻입니다. 주로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러면 수동태가 지워졌으니까 by도 같이 지워져야 되겠죠. 그래 영향을 미친다. food intake, food intake. 자, take in 하면 섭취하다, 흡수하다 이런 표현이고 intake는 명사, 섭취. 그리고 body weight 여기 명사, 그다음 individual은 개인들. 그래서 각 사람의 체중과 음식을 먹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해야 바른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영어로 읽어볼게요. parents 시작. Parents are responsible for providing the right environment for their children to grow and learn. 네. 여기에서 복수에다가 be responsible for 책임이 있다 괜찮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for의 목적어 동명사 provide A for B가 맞나 먼저 봐야 되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 환경을 올바른 환경을 제공한다.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괜찮나요? 이상한가요? 괜찮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environment랑 children에서 아이들을 위하여 제공하는 거니까 for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잘하고 배우는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살짝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 여기에 for 뒤에 명사가 있고 뒤에 to 부정사가 있죠. 그럼 해석하실 때도 이거를 요거의 뭐로? 네, 의미상의 주어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grow라는 거는 어차피 자동사가 괜찮아요. 아이들이 자라다 괜찮아. 그다음 learn 배우다 이것도 타동사로 쓸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배우다 이렇게 무엇을 배우다 할 땐 당연히 타동사예요.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준동사를 쓸 땐 뭘 써야 되는 아이죠? 투부정사 쓰는 아이예요. practice는 ing 쓰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굳이 뭘 배운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자동사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문제는 여기 in이 요거예요. in. 왜 얘는 in이 있을까 했을 때 and를 중심으로 두 개의 자동사 grow and learn 그리고 투부정사에서 in 뒤에 뭐 들어갈까요? in the environment가 있었겠죠. 그 환경 안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의미상 주어 찾는 것도 맞긴 맞았는데 앞에 뭐예요? 명사가 있었고 이 명사를 뒤에 투부정사가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environment 뒤에 반복하지 않아도 맞는 거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그래서 24번도 맞는 문장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쉬었다가 좀 더 풀어볼게요.